Recording in progress. 음. 650 2번 빼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 3차 함수 fx가 자 요거 조건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었어. 이 조건이 지금 무엇을 알려주는 거야? 무슨 조건을 알려주는 거야?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을 알려주는 거야? 무슨 조건이야? 상수항이 없다는데 상수항만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기함수야. 함수. 기함수, 홀수차 함수.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기함수가 되고 원점 대칭이 되려면 반드시 홀수차만 존재해야 돼. 홀수차. 아하함수예요. 아하함수에서는 홀수차항만 존재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같이 하나 이런 거 참고로 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릴 때 얘는 무함수 y축 대칭인 함수야. y축 대칭인 함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짝수차항만 존재해야 되고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쟤는 위에 건 상수항도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게 fx가 3차항인데 최고차항이 대수가 1이야 그랬으니까 x제곱 근데 x제곱 없어. x 있어. 상수항 없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해되죠? 문제인지.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이것도 해석해야 되겠네. 두 번째. y는 이렇게 쓸까? 절대값 fx는 y는 2와 교점이 몇 개여야 돼? 교점이 4개여야 돼.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x축 밑을 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근데 얘가 그러면 3차 함수가 x차 3차가 1차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그려질 텐데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x 밑을 접어 올려가지고 교점이 4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어차피 이렇게 접어서 올라올 거고 얘도 이렇게 접어서 올라올 텐데 얘가 이렇게 없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되는 이렇게 되면 4개 그죠? 이렇게 되면 4개 또 이렇게 돼도 하나 둘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4개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가 x는 2야. 근데 원점 대칭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원점 대칭이 이런 그림도 안 되네. 이런 그림이 안 돼. 어떻게 돼야 되냐? 정확하게 그리면 이거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일단 안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극대점과 이 극도점도 원점에 관한 대칭일 거야.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서로 다를 수가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쟤를 접어서 올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싹 하고 어떨 수밖에 없어?
쓸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림이 저렇게 그려야 되니까 극대 값이 얼마라는 거야? 극대 값이 2라는 거야. 극소값도 얼마라는 거야? 극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왜냐면 요게 요렇게 해서 그려졌을 텐데 얘가 2니까 요 아래는 똑같은 높이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그려지지. 이해는 되시겠죠? 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이 조건을 가지고 극대 개수가 어쨌든 2이고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보아요. 얘 미분했어. 3x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a예요.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a.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3x의 제곱이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a 이건데 a는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돼? a는 사실 음수가 되겠죠? 그지? 음수돼야 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 표현이 다른 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하나 바꿔. 이렇게 양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a는 양수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바꿔. 여기도 바꿔. a는 양수다. 이렇게 돼요. 플러스 써놓고 a가 마이너스 음수야 이렇게 하면 계산만 복잡해지고 그죠? 그래서 x 값이 얼마나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이거인데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가 작은 거 여기가 큰 거. 큰 거에서 무슨 값이야? 극소값이야. 그죠? 극소값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f 3분의 루트 a 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가면 되겠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뭐 계산해야죠. 응. 어? D가 안 된다는 게 뭐야? 이게 안 된다고? 그럼 되지. 될 거였어.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너 3분의 a 곱하기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a 루트 3분의 a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되면 루트 3분의 a고 마이너스 2니까 3, 4 곱해? 근데 이거 유리화할까? 유리화했으면 아니 그러지 말까? 이거를 그냥 이거를 t라고 하면 얘가 t면 이건 얼마냐? 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해되니 어디니? 그럼 앞에 건 그냥 t제곱 반대돼요. 근데 얘는 t고 이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3분의 a가 t제곱이니까 a는 3t제곱이네.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죠? 선생님? 자, 다시 요거를 그냥 헷갈리니까 루트 3분의 a를 t라고 했어. 그럼 3분의 a는 t제곱 맞잖아. 그러면 a는 3t제곱이잖아. 3t제곱 곱하기 t니까 마이너스 3t제곱 맞네. 세제곱. 그죠? 그러면 요게 마이 t 세제곱이 마이니까 t 세제곱이 1이야. 이렇게. t 세제곱이 1. 그러면 t 세제곱이니까 요거 세제곱하면 3분의 a 나올 건데 아닌가? 이거 곱하면 t 세제곱이야. t가 1이잖아. t가 1. 그러면 a가 얼마 돼야 되냐? 3 돼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여기 나오는 거. 어여! 아, 혜준이도 너도 이거 적어야 돼. 혜준아. 그럼 또 쉬는 시간에 얘기해. 혜준이. 아, 쉬는 시간에. 혜준이도 미적한다고 했죠? 우리 다 같이 미적하자 방학 때.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신나게 달려왔는데 다음 주 2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적분까지 다 끝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하윤이랑
상민이 빼고는 미적으로 같이 옮겨가잖아. 그러니까 미적할 때 하루 이틀만 이걸 조금 더 갖고 갈 생각이거든. 한 타임, 두 타임 정도만. 새로운 애들 들어와도 뭐, 그럴 수 없고. 해서 끝낼 건데, 그걸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박민이랑 하인한테 주고, 주말이나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이 쭉 비거든. 그때 와서 모르는 거 질문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얘 내용 들리지? 아니, 다음 주는 해야지. 다음 주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했는데 못 끝났어. 근데 못 끝날 거야. 한 달 정도 다음 주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하루 이틀 정도 해가지고 영상 주고 뭐 이렇게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을 거야. 알고는 있자 이거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뜻을 내보되 이런 게 시작. 또 일어나십시오. 600 1번 601번이 어디 있다. 여기. 최대값이 FA야 라고 되어져 있네. 마이부터 A까지. 오케이. Y는 F,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나 의 최대값을 FA야 라고 할 때 0 더하기 1 더하기 2의 함수값을 구해볼래 그랬어. 근데 얘는 최대값이 FA가 돼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가 어디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이해됐죠? 그럼 봐. 이 함수를 그려볼 거야. I 프라임 3x의 제곱 6x 해서 얘가 이렇게 가서 i하고 0이고 여기에 극대고 여기에 극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i의 값에서 얼마 되니? i에서 마팔 12, a4 i에서 0되네. i에서 0돼. 그때가 0이야. 그지? 그리고 0 집어넣었더니 마상. 얘가 급수야. 그럼 얘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네가 최대값이 됐으면 좋겠대. I에서부터. I이 어디쯤 있어? 여기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할 거야.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멈춰야 돼? A까지 가서 멈출 거야. 근데 A의 값을 넣었을 때가 무조건 FA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 그죠? 최대값은 무조건 FA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A는 어디쯤 있어야 돼? 요거보다는 여기 내가 A가 이쯤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A가 무조건 A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뭘 구하래? F0 구하고 F1 여기가 F0이니까 F0은 구했어. F1은 어디겠어 이거? 여기가 마일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마일 3, 4, 마일 나왔네. 그럼 이거 마일 되게 해주는 걸 찾아야겠네. 그죠? 마일 되게 해주는 거 찾아갖고 계산해야지. X제곱, 항상 X제곱, 빼기 2가 0. 그럼 X에다가 마일 넣으면 마일 3, 마이 이것도 되고 또 마이 넣어야 되니? 마이 하면 마팔 안 되는데? 마이 되는 거 어디니? 마이 되게 해주는 거. 잠깐만 있어. 문제 잘못 F0?
F0이 A가 0일 때의 값을 구하라는 거네. 아, 문제 완전히 그런 거. 쏘리.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아이고, 똑같이 그려지는데 문제를 잘못 해석했네. 얘가 이렇게 될 때, 여기가 Y일 때 0이고 여기가 Y거든. 근데 F0의 의미가 A가 0이면이라는 거네. A가 0일 때는 최대값이 얼마야?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지? 이거의 최대값을 FA라고 하는데 F0이 들어간 거니까 구간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런 얘기네 지금. 그지? 마이너스부터 0까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0이거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려갈 때 너의 최대값은 얼마야? 이런 얘기네. 그럼 누가 최대값이니?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다. 이해되니?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R 3 4다. 아 이건 Y이 얘가 최대가 될 거고. 두 번째 F1이라고 하면 F1은 Y부터 1까지네. Y부터 1까지. 마일부터 1까지 1 마일이 있고 1이 있지 그렇지 뭐 이렇게 그죠? 그럼 최대값은 마일 아니면 1일 때가 최대겠죠? 그지? 그럼 1 넣어봐. 마일일 때는 마일 나왔으니까 1이면 1, 3, 4, 0이네. 1일 때 0이네. 여기가 1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야? 0이 최대값인 거지. 그죠? 2라고 하는데 F2는 이라고 하면 F2는 I에서부터 2까지거든요. 근데 1이 여기니까 2는 뭐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그럼 얘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2 넣을 때가 최대네. 이거 2 넣을 때가 최대야. 2, 4, 8, 12, 14, 4, 16, 1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이제 문제를 생각합니다. 뭐요? 응? 602번 이것도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구간 2부터 5까지 fx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의 전체 세제곱 빼기 12 더하기 8 더하기 1. 자, 이 아이의 무엇을 구하라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란다.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제 전개하든지 6차원이든 6차원이라도 상관없어요. 극대역수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해가지고 구간 나눠서 대충 구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럼 너무 많잖아. 그죠? 그죠? 너 무슨 얘기했는 거죠? 응? 아, 내가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게 얘기했어? 아니 농담이야. 그래서 6차원대는 그렇게는 안 돼.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자고. 이렇게.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이건 X의 범위니까 T의 범위만 새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X의 범위니까 T의 범위만 새롭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2부터 5까지인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최소가 마일일 거고 T의 구간은 최소가 마일일 거고 5가 두 칸이니까 5일 때가 최대겠네. 4 빼기 1이니까 3. 아 이게 T의 구간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BT라고 하면 저 함수를 T 안에서 BT 너가 T되고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야. 3차 함수거든. 근데 구간이
마일부터 3까지라고 돼 있다. 마일부터 3까지라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럼 뭐 이제는 할 수 있죠? 안 돼 주세요? 하고 있어? 아, 이제 다 이렇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베이베. 힘이 없어, 베이비. 힘이 없어, 베이비. 응. 그럼요. 시험 못 봤으니까 시험지 좀 볼게요. 시험 좀 볼게요라고 하면 되죠. 잠깐만요. 몇 번? 661? 응.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고 싶어요. 그랬네. 664? 664. FX가 가만히 164번 세기 X가 3분의 1에 되고 Y의 X 플러스 3A가 아니라 2A 얘가 그 값을 갖고 방정식 fx는 오직 한 개의 제곱을 갖는. 근데 3차 함수인데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값이 몇 개여야 돼? 무조건 두 개예요. 그래서 얘가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꼴이거나 또는 이러한 꼴로 되어야만 돼요. 그지? 그래야 별편이 하나, 근이 하나, 그리고 그 값이 두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거를 하려면 F 플라이 X가 EX의 제곱 IA인데 이것을 0 되게 해주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그죠? 그냥 보잖아 그냥. 그래서 A는 양수지. 실수 A의 값이죠. 근데 A는 양수만 돼야지. 안 그러면은 허근이 아니라 근이 아예 존재 안 하잖아. 그죠? 판별식까지 써야 되나? 근데 A가 양수야? A 양수. 이거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이 조건에다가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게 오면 F 루트 A와 F 마이너스 루트 A의 곱이 양수면 돼요. 이런 식. 그 다음에는 윗 풀어주시면 되죠. 윗 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그죠? 6 이거 답이 안 나온다고요? 나와요? 그래서 미분에서 구간 사이에 있는 극대극소값 구하고 구간의 양극값 구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고 이해돼?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여기 사이에 없는 것은 무엇이? 3제곱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2하고 마이가 있는데 마이 거는 구할 필요가 없지. 이해돼? 그래서 이 2하고 이 마이를 하고 이 3하고 요 셋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고 이해되죠? 마이는 몇 뺐어? 마일 사이에 없잖아. 마일과 3 사이에 없으니까 그건 빼버려야지. 그죠?
소용다리 nothing? 있죠? 알았어. 615 115번 대기 처럼 생겼네. 오른쪽 그림은 원기둥 위에 방구를 올려놓은 모양이 입체되었는데 원기둥의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와 방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게끔 해놨대. 그때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28이로 일정해. 그때의 부피의 최대값은 그러면은 이게 일정하다니까 그걸 가지고 이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 너를 알지라고 돼. 그죠? 그럼 얘가 파이 R에 주고 밑넓이. 그죠?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H 옆넓이. 그지? 그리고 4파이 R의 제곱이 9의 건널비인데 아니니까 2파이 R의 제곱. 이게 2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파이 약분시켜버리자. 2R 제곱 3R 제곱 3R 제곱 더하기 2RH는 20 이렇게 되네. 그죠? 뭐야?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맞죠? 근데 H를 아래권에서 표현해야 되는데. 응? 2파이 R 곱하기 H. 근데 뭐의 건널비가?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28로 일정에 부피를 나타내는 파이 R, 2파이 R, 3파이 R, 2파이 R, H. 요거, 여기 그럼 H. 이거 이렇게까지 써야 돼. H. 200 마이너스 3R 제곱을 2R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또 복잡하네. 이거는, 뭐, 그죠? 그래서 요게 2R은 200 마이너스 3R 제곱이라고 이렇게 없어.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부피를 구해야 되네. 부피는 빗넓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H니까 2R분의 20 마이너스 3R의 제곱에다가, 그지? 9의 부피 더해야 되잖아. 9의 부피가 어떻게 구하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반쪽 R이니까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 요거네, 이렇게. 그럼 R에 관한 몇 차 하면 될 것 같아? 3차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20은 약분 안 되네. 그다음 2분의 20 파이 R 마이너스 3R 제곱 3파이 R의 제곱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성분에 보면 6 여기 3 60파이 R 마이너스 9파이 R의 세제곱 2 곱하면 4파이 R의 세제곱이 그럼 얘가 6분의 60파이 R 마이너스 5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분모까지 다 갖고 가지 말고 분자만 구해. 최대값을 분자만 구하면 되잖아. 이런 건 반드시 극대값 자체에 누가 껴 있다고 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라고. 그거 최대값 구해가지고 6으로만 나눠주면 진짜 최대값 나올 거야. 그냥 요거까지 다시 갖고 가서 불편하게 갖고 와.
당연히 갖고 와야 되고. 또 616도 봐야 되니? 그때 16번도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아, 이게 여기만 한 번만 보자고. 이거 그림을 이럴 때는 진짜 빔 프로젝트가 간절하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려오고 여기에서도 수선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수선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육각형이거든.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니?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인가 이거? 여기 120도 맞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쪼개잖아. 이렇게 쪼개면 60도고 30도여야 돼, 이렇게. 맞아? 정육각형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x냐면 이 직사각형에 요게 x래. 2대 1이니까 이거 그러면 루트 3분의 x겠네. 루트 3분의 x.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이거? 얘가 전체 4루트 3인데 왼쪽에서 빠지고 오른쪽 아래에서 빠지니까 4루트 3, 4분의 루트 3, 4루트 3. 4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2x가 빠진 거네,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저거를 잘라낼 거 잘라내고 육각 기둥을 만들었다고 치면 인면은 또한 무슨 요령이겠어? 정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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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한 변의 일가 8x3 마이너스 3분의 2x인 정육각 저게 민날비네. 저건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쪼개면 정삼각형 몇 개? 6개. 그죠? 그럼 나 얘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부피는 4분의 루트 3 a제곱 4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x에 이렇게 주고 곱하기 6에다가 높이 얼마? 높이는 x. 그죠? 이거 부피의 또한 최대값이래? 최대값 구하면 되죠? 극대가 최대가 될 거다. 그치, 혜준아? 그죠? 야! 어? 63? 똑같아. 이것도. 봐. 그럼 위에 거랑 f 합동 gx잖아. 그러면 그게 fgx라는 얘기니까 f의 x 자리에다가 gx가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이 함수 이걸 y라고 하면 x 자리에 gx의 세제곱 마이너스 3gx의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선생님 얘가요 범위가 아무것도 없네요. x에 관한 범위가. 그러면 모든 실수란 얘기잖아. 그럼 이때 이 gx의 범위만 구하면 되는 거야. gx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gx가 x제곱 마사 x 더하기 3이래. 얘는 이거 보기 안 좋으면 치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이거 t 값의 범위는 그랬더니 x y제곱 마일 이거네. t는 그냥 마일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t는 마일 이상. 이해되니 무슨 소린지? 그러면 뭐 이제 3차 함수가 마일 이상인 곳에서의 최소값은
그래프를 요거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죠? 또요. 이제 그럼 진도 나가볼까? 오늘 속도가 속도까지 다 끝내면 너무 좋고. 응? 651번? 이건 그래프 그려야지 뭐. 그래프 그려봐야지.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해야 돼? X축 밑을 접어 올려야지. 그죠? 그러면 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절대값까지 알면서 그려서 범위가 좁혀질 거야. 3차함수의 그래프를 이게 이거의 의미가 651번의 의미가 그 3차함수의 절대값을 취하는 게 n 이런 거거든 이제. 그치? 그러니까 3차함수 이거의 의미는 y는 절대값 fx 와 y는 n의 교점 이건데 n이 뭐야?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가 그렸더니 뭐 얘가 이렇게 된대. 근데 x축 밑을 접어 올려야 되니까 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n이 1이야.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2라고 치면 n이 1일 때는 그걸 그런데 하면서 1일 때는 2구나. 이렇게. 2일 때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니까 1부터 10을 넣었을 때 범위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될 거야. 그거 찾아서 그거 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해야지. 되죠? 할 수 있겠어? 어요? 그리는 거? 극대국수만 찾으면 되죠. 얘 극대국수만 찾으면 되죠. y는 fx가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할 정도는 뭐 있는 것 같지. 그냥 팔이 점점 면서 찌는 것 같지. 이건 뭐 하려고 그러면 극대국수를 찾는다고. 극대국수 찾으면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방향이 구해진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얘가 x제곱 y의 마상 0.3 그래서 저기 어디가 극대로 국성가요? 포함수를 이용하는 거지. y라고 하면 그렇군요. 0에서 6에서 0으로 가요. 마이너스 1에서 뭐야? 극대 3에서 극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만약에 여기에 치자 치자. 또 3을 넣었더니 여기 쯤 치자 치자. 그럼 여기가 극대잖아. 극대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극소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3차원이니까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이 점은 계속 증가해서 오다가 떨어지다가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겠지. 그럼 이제 그걸 접어 올려가지고 절대값 F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따져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다항함수는 신경 쓸 게 극대극소만 신경 쓰면 돼. 다른 건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미적 가서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더 많이 생기지. 그래프를 그릴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조금 더 많이 생기는데 다항함수는 그냥 극대극소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극대극소만 구하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대형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지. 되죠? 너용.
이용. 혜준이 이거 적어야 돼. 이거. 혜준이는 S2. S2야. S3 다음에 S2. 그 다음 S1은 없어, 화학부는. 반명이 바뀌었어. S2야. S3, S2야. 그래서 S2는 1, 2, 3, 4, 6에 수업, 과학, 미적, 과학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그렇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씨 누가 있는데 왜? 안 돼. 어? S3다. 아이 안 돼. 그냥 해. 그렇게 따지면 S3 없어져야 돼. 응? 없애자고 S3? 폭파시키게? 그것만 더 힘내. 힘내. 뭐가? 그냥 저기 됐어. 어? 그럴 거라마? 너 이번에 시험 좀 못 봤어. 왜? 응? 그래서 내가 안 했어. 그래서 나 한 거 맞아? 응?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S3나 S2나 뭐 그게 얘기하니까. 다른 거는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점수에 의해서 나뉘긴 한 건데, 그래도 기분이 있잖아, 기분이. S3, S2 의미는 없는데, 사실 몇 점 차이 안 나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기분이 있잖아. 그래서, 어? 지금 이게 S3 반에서는 월수금도 똑같아. 블랙라벨,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 학원 자체 교재. S2도 마찬가지. S3, 블랙라벨. 근데 사실은 블랙라벨 얘는 금방 끝나. 블랙라벨은. 어? 어? 핑크핑크한 게 있어? 블랙라벨에? 몰라 나는. 그게 어떻게 생기지? 몰라. 그러니까 블랙라벨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걔는 블랙라벨 문제도 얼마 안 되고 그럼 금방 끝나. 근데 이게 문제야. 자체 교재라고 해야 이게 자체 교재가 어떤 거냐면 분당 기출, 분당 지역 기출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에서도 스텝 1, 2, 3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3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많아. 기출이 확실히 어렵지. 기출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하려면 잘 해야 돼. 근데 이게 S2, S3, S반에서는 전체 다 할 거고 1, 2, 3를 다 할 거야. 그래서 1, 2를 먼저 끝내고 3를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낼 거고 밑에는 1만 하든 1, 2만 하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위에 가서 하라고 한 거지. 미적분도 얘기 좀 될까요? 그리고 미적분은 개념 원리가 없거든요. 개념 원리. 이것도 센으로 바로 나가면 좋은데 또 미적분까지 센으로 같이 갑자기 또 나가면 그럴 것 같아. 네. 그냥 미적분 개념 원리로 거기다 하면 똑같아. 거기도 개념 원리 똑같이. 네. 개념 원리니까 이렇게 알고서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이제 이번 겨울 방학만 제대로 해서 버티면 얼굴도 별로 했는데 제대로 해서 버티면 고1이잖아. 근데 사실 또 이제 고1 딱 들어가면 지금보다 공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겨울방학 때 했던 걸로 그냥 계속 버티고 먹고 살고 근데 줄어들는데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수학만 다 할 수도 없어. 막 학교에서 시키는 거 겁나 많아. 근데 그걸 또 포기할 수도 없잖아. 학종이나 아니면 수시나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니까. 그지? 다 공부를 다 들어가니까, 수소에 다 들어가니까. 응? 빡세게 공부해서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하고, 학원에서 하는 것도 하고. 근데 방학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선행이고 뭐고 못해. 그냥 수상만 하는 거야, 수학은. 수상만 그냥. 수상만 하는 거야. 그냥 수상만. 다른 거 못해. 할 시간도 없어. 하라 그래도 못하고, 할 시간도 없고, 괜히 그러면 애들 과거만 생기고 못해, 아무것도. 그래서 수상만 할 거야. 그때까지 행복하지 않겠어? 다른 거 안 하고 수상만 할 거야, 수상만. 수상만. 응? 저 고등학생 때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응? 바뀔 수도 있지. 아니, 바뀌는 거야. 당장 월요일부터도 바뀔 수 있죠. 응? 아, 내가 언제 그만둘 줄 알아. 로또 되는 순간 끝인데. 로또 되는 순간, 너네 몇 천씩 떼지고 끝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되면, 편해질 수도 있어. 편해져. 사실. 방학 때보다 더 편해지. 얘네 다른 과목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이게 문제긴 한데. 그래. 스트레스들이 교재가 평생 받는 응? 안 들려. 스트레스 거는 애들 같은 좀 근데 애들 점수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해? 어? 그럼 애들 너무 많아져. 그냥 애들이 은근히 몇명 가까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우리도 살짝 하면서 나가고 좀 쉬었다가 자, 우리 이거 665번부터 하면 되죠? 그 665번부터 별건 없어요. 연립한 거야. 연립한 거야, 연립. 연립인데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은 그냥 바로 쓰면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은 4x 더하기 k 얘가 서로 다른 현실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극대극소로 써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할 것인가? 근데 이런 건 극대극소가 나와. 싹 다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x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x K는 0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그래프를 fx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어야 둘째 세 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곱한 값이 반드시 0보다 어떻다?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적어서 줘야지. 안 줬니 내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적어줘.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너 반 지금 현재 반하고 선생님 이름 쓰고 네 이름도 쓰고 선생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정규에다가 S2 선생님 이름 쓰고 필강에다가 미적분 기본 그리고 선생님 이름 쓰고 수업 자습 해가지고 월수금 아니 화목도 채워서 선생님 주시면 돼. 그래서 위에 거 똑같이 위에 거랑 밑에 거 똑같이 써서 반땅 쪼개가지고 반만 놔주면 돼. 반만. 이거야. 그러면 이거 fx라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3으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하고 마삼에서 그때 일석을 먼저 하겠네. 그러면 이게 그냥 f 마일 곱하기 f 마삼이 전부예요. 그 안에 이제 k에 관한 범위도 들어갈 거니까 k 값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선생님?
자, 이것도 접선의 문제네. 접선의 가면 그럼 내가 얘를 대략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면 1,1이 있대. 여기 1,1이 있대. 그랬을 때 이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무조건 뭐 이용해라? 접점은부터 이용해라. 접점을 여기다가 컴마 피세제곱 마이너스 KT 넣고 그죠? T 컴마 피세제곱 마이너스 KT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 뭐 fx라고 하면 f는 플러스 x 3x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y는 f 프라임 t가 3t 제곱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kt 이렇게 그죠? 그럼 전개해 1,1 지나 1,1 진타고 1,1 넣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1은 우리가 쓸게 1은 3t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t 세제곱 t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kt 마이너스 kt 사라지네. 그래서 얘가 쭉 다 넘겼다 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접점이 몇 개야? 라고 얘기했냐면 접점이 두 개야 그랬거든 지금 문제에서. 접선이 두 개야. 그럼 접점이 두 개란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t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3차 방정식인데 t가 몇 개야? 그러면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x축에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얼마다? 0이야. 이렇게만 가면 되거든. 그럼 내가 이걸 PT라고 하면 GT 그래프의 극대 극소 찾아서 대입해서 곱해서 0이에요? 라고 갖고 가면 문제 끝나겠다. 이해되죠? 되죠? 대입!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네. 16분, 28분 거리 유지. 안 바꿨잖아. 얘들아, 우리 미적분 살 때 개념을 2022년 거 사. 근데 안 바꿨을 거야. 이거. 안 바뀌었어. 22년 거, 22년 거너 사네? 근데 뭐 바뀌었을까? 봐봐, 네이버 지식인. 개념원리 2020, 아니, 뭐야, 이거. 개념원리 2022년과 21년의 차이는 뭔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네, 2022년과 사야 되는 게 맞네. 새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2023년이냐, 1년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2022년도면 이미 썼던 게 2022년도 거니까 22년 거 사야 되는 게 맞지. 23년 건 없잖아, 이거.
야, 어. 여기 이제 또 부동식도 672번 육회 72번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일 때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t가 더 사이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뭐 그래도 이거 그래프 그려주는 수밖에 없지 뭐. 이거 그냥 fx가 해. 그래서 1과 3 사이에서 0보다 크게끔 해주는 k 값만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이건 f 플러스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0 되게 해주는 게 0하고 4네. 0, 4니까 여기 이렇게 가면 0이고 4 이렇게. 그죠? 그럼 0에서 극대 k값, 4에서 극소 이렇게 되겠네. 0에서 극대, 4에서 극소. 0일 때 대입했더니 k 이게 극대 4, 4, 16, 64 그리고 4, 4, 16, 96 마이너스 32네. 그러면 4, k 마이너스 32 이게 극소 이렇게 극소.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라고 돼 있거든. 그럼 0인 모르고 0에서 그때니까 여기 있어.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될 때 4에서 여기가 4거든. 여기가 4. 그죠?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1에서부터 3까지만 이거니까 1에서 3까지 0보다 크게끔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어쨌든 뭐 1에서 0보다 크고 3에서 0보다만 하면 되잖아. F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두 번 들어가도 돼야 돼.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가도 되지. 그러면. F1일 때 0 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F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곳에서 이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말이 아니에요. F3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F3 요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데 F3이 0보다 크면 그냥 당연히 어떨 거야? 0보다 클 거야. 극대에서 극소로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F3이 0보다만 크거나 크면 F1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죠? 응. 이어폰? 이어폰 없는데. 아, 주워달라고? 그래, 버려. 야, 어떻게 길을 나가요? 나가는 거. 어려워. 자, 다음 67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네. 아, 75번도 있어. 응. 675. X가 마이너스 이상이야. 근데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3X 제곱이네. 그치, 얘들아?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야. K 이상을 그냥 옮겨왔어. 아니면 이제 이건 그냥 이렇게 갈까 그러면? 다른 방법보다 한번 해볼까? 여기는 K 이런. 그래서 얘를 문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기 왼쪽을 fx라고 하고 너는 그냥 y라고 하지 뭐. 그럼 fx를 마인 이상인 곳에서만 그려. fx f 프라임 x는 3, 4,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 6으로 끄집어내면 2x 제곱 2x 마일 2분의 1? x는 2분의 1이냐? 1, 1, 1. 안 되네 이거. 유수분 안 되네. 유수분은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근데 이걸 내가 미분을 좀 6x분을 이게 x구나. 그럼 1, 1, 막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오니?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3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4분의 12 4분의 7 아이고 마이너스 1 4분의 7 이렇게 1일 때는 4 빼기 3 빼기 6이니까 마구 1일 때는 마오 여기 그래서 얘가 종하고 영도 지나가는 거. 종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죠? 그치 지어가 이렇게 돼서 이거일 때 마일 이상이야. 그렇으니까 마일 이상이니까 요게 마일 이렇게 있겠어. 이렇게. 그지? 근데 얘가 마일은 K보다 이 보라색이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K 어디 쓰면 되냐? 최대 여기까지만 가능하지. 얘 무슨 소리인지. 그럼 K는 얼마나 마오 이하 마오 됐어. 679 몰라? 저기 보자 한번. 밖에 우리 반 대전 베이글
왜? A3 가고 싶어? 갑자기 왜? 근데 A3 물어봐. 누가 A3에 있어? A4. 응. S4, S3, S2, A4, A3, V1에서 뭐 A1, 마플. 그래요? 응. 아, 마플 시너지. 해봤어. 없어, S4. S3 있어, S3, S2. X는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의 3.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통일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것도 무슨 함수냐? 사차함수 아니야, 이거? 사차함수? 사차함수는 아무 얘기 없어도 극소값이 있잖아. 아이, 말좀 극소값이 아니라 x 4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쟤는 반드시 무슨 값이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잖아. 그럼 그 최소를 구했을 때 그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최소는 저게 극소가 있으니까 극소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잖아. 이해되죠, 원생님? 아, 사차함수인데 4제곱이니까 보통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극소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고. 그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극소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 만약에 극소가 2개면 제일 작은 게 최소고 극소가 하나면 그게 그냥 최소고. 이해되죠? 그럼 저거 미분해봐야지. 왼쪽에 그래프를 fx라고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에 4k 세제곱이면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딱 봐도 x세제곱 더하기 k세제곱 꼴이잖아. 그럼 근이 실근 하나 혹은 두 개야. 이해되죠? x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 x세제곱 빼기 a세제곱 이런 꼴은 실근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허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허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쟤도 허근 생기겠네. 그러니까 극소가 하나밖에 없겠네. 그럼 그 극소값 자체가 뭐야? 최소값이겠네. 그럼 그 극소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K일 때 얘가 무조건 극소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될 거니까 그 최소가 0 이상이면 되겠네.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K를 넣었어. F 마이너스 K를 넣으면 K 4제곱은 마이너스 K의 4제곱에 더하기 3. 이거 맞니? 맞죠? 이게 0 이상이면 돼. 이거 0 이상 대비해주는 K 값의 범위만 찾아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 4 넘기면 K 4제곱, 3K 4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K, 그럼 이게 K제곱 곱하기 1, K제곱 빼기 1, 0 별로 없어. 이렇게. K제곱 더하기 1은 양수니까. 그죠? 그럼 K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K는 어떻게 되겠어? 1, 2, 3,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682번 fx가 있는데 gx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이야. 그러면 fx의 함수값을 gx의 함수값을 빼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항상. 그러면 이런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x는 모든 실수의 무슨 모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모질 모질 모든 실수.
멋있는 거지. 그래서 fx가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x제곱 yx제곱 나누고 x n에서 gx인 2x 세제곱 5x제곱 빼기 x 빼기 a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 또한 뭐야 이거 지금? 4차 함수네. 그죠? 지워주면 4차 함수야 이거. 그럼 4차 함수니까 극소값인 거죠? 하자. 너희들이 할 수 있고. 혜준이 쓴 거 좀 줘라. 반 잘라서 위아래로 똑같이 써야 돼. 어? 맞아. 이렇게.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밑에도 쓰고. 하나는 선생님 주고 하나는 뭐 갖고 가서 부모님 보여드려요. 그래요. 방학 스케줄 가시죠. 현재는 어? 현재 그래도 되고. 선생님 잘라서 하면 주면 되는데. 이거니? 안 잘라주고. 빨리 그래 우리 빨리 수상만 하자. 수상한 남자가 아니라 수상한 남자가 아니라 수상한 사람들이 수상만 하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수상하는 사람들. 뭔가 라임이 안 맞네. 수상한 하하. 이거 어이, 아니 저거 사는 게 되는데 나도 힘들어. 이게 사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보다 내일이 더 힘들다. 그건 알아라. 이 기도 응? 이 기도 편할 거 아니 근데 더 힘들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해 빨리 찢어달라니까. 어? 그걸 몇 번을 겪고 앉았어. 삶이 계속 힘들어. 응? 퇴근? 오늘? 모르겠어. 혜진이도 오늘 남아야 되죠? 보강해야지 너 아프고 문제. 어? 오늘 못 왜? 영어? 국어? 왜 받아들여? 너 앞에 거 메꿔야지. 오늘 못 어? 오늘 그렇지. 들고 있잖아. 나 아직도 안 했었는데? 알고 어. 들고 있잖아. 넌 안 나오네? 예? 너 왜 남지 오늘? 들고 있대. 그런데 못 나와요. 왜? 아, 좀 밑에잖아. 예. 저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 마라. 밑으로 이게 없었나? 자, 이제 우리 속도, 가속도, 위치 뭐 이런 걸 배울 건데 여기에서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제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는 이 문제는 이 단어는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항상 수직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알겠죠? 평면상의 움직임도 아니고 공간상의 움직임도 아니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기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수학 초단원에서 얘기하는 우리 위치를 한 번만 생각해 볼까? 속도를 생각해 볼까? 가속도를 생각해 볼까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에서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한다? 수직선, 하나의 수직선. 이 하나의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면 네가 어딘가에서 출발했을 때 도착한 장소. 아시겠죠? 근데 얘가 수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에서도 방향성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가 오른쪽 어딘가 0을 기준으로 내가 출발하는 기준으로 오른쪽 어딘가에서 멈췄으면 그 위치는 플러스의 개념으로 얘기할 거고 왼쪽 어딘가에 멈춰 있으면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얘기할 거야. 근데 그게 마이너스 거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마이너스 2에가 있어 그러면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위치도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속도도 이제 사실 저 속도라고 하는 건 벡터량이거든요. 벡터?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배워도 벡터는 이 아파트에 껴있는데 그건 나중에 선택하게 되면 할 텐데 거의 뭐 선택을 안 하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가볍게 하긴 할 거야. 그지? 그럼 그때 배우는 벡터량인데 벡터는 힘과 방향성이 필요해. 그럼 속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뭘 얘기해 줘야 돼? 방향성을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를 우리가 플러스 개념으로 볼 거고 왼쪽으로 가는 속도를 마이너스로 내가 그래서 3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하면 3km야? 너 양수네? 그럼 오른쪽으로 뛰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여기가 니네 보기에 얘가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야, 3km로 움직여. 그럼 일로 너 음수로 가봐. 그랬어. 근데 그럼 음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수직선이잖아. 이게 양수로 가다가 흉흉흉흉흉 계속 움직이면서 돌 수가 없어. 수직선이라 3km로 움직이다가 음수의 속도로 가봐. 그럼 방향을 바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이기 때문에 멈춰야 돼. 멈춰야 된다고. 내가 평면이면 야 너 그대로 가볼래? 안 멈추고도 갈 수 있잖아. 근데 수직선이니까 너 이리로 가다가 반대로 가봐 그러면 이러고 가야 된다고. 이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수직선 위에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움직임이 내가 방향을 바꾸려면 반드시 속도를 0으로 만들고 뒤로 돌아가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도 더해지는 가속도가 있을 거고 감해지는 감속도가 있을 텐데 둘 다 통칭해서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먼저 위치부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시간이 이건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간에 대한 함수야.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 그래서 야 너 몇 초 지났는데 어느 위치에 있니? 너 몇 초 지났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니? 몇 초 지났는데 너의 속도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너 어디 있어? 근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을 때 어디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몇 초 지났을 때는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위치, 속도,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세 개에 대한 관계를 한 번만 지금 알아보고 선생님 처음에 위치 함수를 한 번만 그려보세요. 위치 함수라고 하면 보통 y는 st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움직인 거리, 움직인 위치에 대한 걸 뜻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걸 그려보면 시간 t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위치가 음에서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그 음수에 있다가 뛰어서 원점 지나고 양수가 됐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죠? 원들인지. 그럼 이때 여기가 시간 T라고 하죠. 그때 여기 거리가 S1이고
이때 이 위치가 SP야. 위치가 SP.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두 점 사이에서는 평균 변화율 한 번만 구해보고 싶어. 평균 변화율 한 번만 구해보고 싶어. 그럼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확인해 보면 T2 마이너스 T1분의 그죠? S2 마이너스 S1이네.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쓸까? ST1이지 이거. S1, S2가 아니라 S2 마이너스 ST1 이거 분모는 뭐야 이거? 분모는 시간의 변화를 의미해 시간의 변화. 그죠? 분자는 뭐야? 거리가 아니야 이거 지금 거리. 예를 들어서 너 T2일 때 시간이 T2일 때 여기 있었어. T1일 때 여기 가겠네. 너의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죠? 선생님? 그러면 손의 거리가 뭐가 있는데 손의 거리가 되면 이게 뭐지 이거? 이죠. 그죠? 근데 이건 방향성까지 있으니까 속도겠지. 근데 이게 무슨 속도냐면 평균 변화를 평균 속도 총 움직인 시간분에 그때 움직인 거리.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해되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한 위치 함수를 그 평균 변화율로 봤더니 시간분의 거리 함수요. 시간분의 거리꼴로 평균 변화율이 표현이 돼서 평균 속도네. 그럼 위치 함수 미분하면 뭐 될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냐? 이 위치 함수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냐? 뭐겠냐? 순간적인 속도. 우리 얘기하는 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라며. 근데 평균 변화율이 여기는 지금 평균 속도를 뜻한다며. 그놈의 미분계수는 그럼 뭐가 되겠어? 그 시간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뜻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저 위치 함수를 미분하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속도 함수가 된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속도 함수라고 생각하면 속도는 무슨 속도 함수는 VT, velocity라고 하는 거예요. V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도 보면 시간 속도 있고 속도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여기 T2 여기 V1, V2 그러면 분모에 누구 들어가? 시간 들어가네. 분자에 누구 들어가? 속도 들어가네. 그치? 시간분의 속도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속도의 증가량, 감소량을 뜻하는 거 아니야? 그럼 평균 가속도량이네. 그러면 속도함수 미분하면 뭐라는 거야? 속도함수 미분하면 그 미분계수가 뜻하는 건 그 시간에서의 순간적인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속도함수 미분하잖아? 넌 가속도야. 이게 관계입니다. 위치 함수랑 속도 함수랑 가속도 함수랑 관계가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항상 어디서만 움직인다?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그럼 내가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속도 0만 들고 움직여.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평면상에서 돌아서 움직인다, 원운동을 한다, 그거 보세요. 뛰어서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 그냥 무조건 어디야? 통나무 하나, 수직선 하나, 직선 하나 위에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후진을 하더라도 몸이 쭉 후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속도 그냥 있으면서 뒤로 못 가. 어쨌든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야 된다. 속도가 0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문제에 접근해 보시자고요. 루트. 그럼 687로 넘어가 볼까? 600 17번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
점P가 출발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함수라니까? x라고 표현했는데 그 x가 x축에서의 위치를 뜻하는 거 아니야? 그 위치 함수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 t제곱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5. 그러면 1 넣어봐라. 1 넣었더니 어떻게 되니? 얘가 지금 원점을 출발한 거야. 여기 원점을 출발. 이 수직선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거는 왜 저렇게 그렸어요? 아니 이거 시간과 위치의 관계니까 순서상을 뻥뻥뻥 찍으면 저렇게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건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럼 봐. 1초 지났어. 그 위치는 얼마야? 1의 위치에 가 있는 거지. 1의 위치에 가 있는 거지. 1,1 저기다 찍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그려지자 평면상의 움직임이 아니야. 여기서의 시간과 위치 관계를 따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우리 여기 간다니까. 2초 지났어. 어디가 있을까? 8 마이너스 4, 4, 3, 6 8 찾았다. 0을 근데 찾아버렸네. 아이씨. 1 넣었더니 1초 동안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0에서 1로 간 거니까 오른쪽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2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공간의 위치로 돌아와. 그럼 얘가 1까지 더 좋아하는지 2까지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다시 위치가 0으로 바뀐 걸 보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 내가 출발했던 곳을 향해서 온 거야 지금. 예. 이해되냐? 그럼 이걸 정확하게 풀려면 위치가 0일 때에 0이 되게 해주는 시간 T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구하면 숫자가 0과 2 이렇게 된다고. 0과 2 이렇게. 그럼 0의 의미는 뭐야? 출발하기 전에 넌 원점에 있었어 라는 얘기고 2의 의미가 뭐야?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프를 안 그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2초 후에는 어쨌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원점으로 돌아왔어.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러면 그 원점을 지날 때 순간 속도 한 번만 구해봐 그랬어.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2초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2초일 때의 미분계수가 그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속도함수를 미분해. 그지? 속도함수 미분하면 모델, 아니 속도는 소리. 위치함수를 미분해 주셔야지. 왜? 위치함수 미분하면 뭐 될 거니까 속도함수 될 거거든. 그 속도함수, 그 무슨 속도함수인데 순간적인 속도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순간 가서, 아니 그 미분계수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3T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초 집어넣으면 4, 3, 9, 2, 6, 6, 해서 이거 얼마야? 이때 속도 0이네. 순간 속도 0. 0일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 뭐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이러고 있다가 계속 왼쪽으로 뛰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뛰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나오지. 되죠? 왜? 꺼져줄게. 갑자기 뛰고. 자, 그 다음 A요, 루트요. 가속도야. T에 대한 위치가 이거야. 속도가 쌓이는 순간에 저 P의 가속도는 그럼 이것도 이건 이제 알고 있네. 야. 속도가 쌓였으면 좋겠어. 그럼 위치에다가 아무리 시간 넣어봐야 구할 수 있는 건 위치밖에 못 구하잖아. 그럼 그 위치 함수를 뭐 해내야 된다는 거야?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2는 692번에는
x가 2t 세제곱이라고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8t 라고 하는 이런 위치 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속도가 4일 때에 그때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니까 속도를 4가 되게 해주는 시간을 구해야 그 시간을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려면 얘가 위치가 아닌 이분에서 속도 함수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로 이제 그러면 저거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지? 이 속도가 4가 되었으면 좋겠지. 그죠? 그럼 넘어가면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가 1,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몇 초일 때 2초일 마이너스 1초는 말이 아니잖아. 그지? 2초일 때 얘가 얼마만큼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4만큼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속도, 아니 뭐를 구하고 싶대? 속도를 구하고 싶대. 그럼 그 위치나 그 속도에다가 아무리 넣어봐야 또 내가 구하는 거 안 나오잖아. 그럼 한 번 더 미분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아니면 이게 더함수 미분이고 이게 더함수는 프라임을 두 번 써주는 거야. 그게 이게 더함수. 한 번 다른 질문 한 번 미분해서 두 번 질문 두 번 미분해서 세 번째 질문 세 번 미분했어. 이런 얘기거든. 이게 더함수. 두 번 미분한 함수. 근데 이거 용어적으로는 미적분에서 다시 나올 거고 미적분에서 다시 나올 거고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미분했구나. 속도함수 미분했구나. 그래서 무슨 함수를 만들었구나? 얘 미분하면 12 마이너스 6이야. 그럼 2초일 때 가속도니까 24 빼기 6이야. 그래서 너는 플러스 18이잖아. 즉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증가해서 18만큼으로 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가 18이었어. 2초일 때 이렇게 가는. 이해되죠? 네. 아유, 끝내야 되는데 끝내네. 692, 695번. 695번 대기. 695번 대기. 695번 대기. 원점을 출발해서 늘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가 T제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9P야. 그렇구나. 이때 정피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를 AB라고 할 때 AB 사이 위치. 그럼 봐봐. 이 운동 방향 바꾸는 점은 어떻게 찾겠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 이렇게 여기서 간다. 나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멈춰야 된다. 멈추는 순간 뭐가 돼? 속도가 그럼 멈춰놓고 또 역시 움직이지. 그지? 그래서 또 어떻게 해? 멈춰야지. 그러고 나서 뒤를 져서 움직이지. 이렇게 해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데 그럼 그 두 번 바뀌는 건 뭐라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속도가 0이 될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아직 잘 안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평면 운동이지. 그죠?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를 움직임을 바꾸려면,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서 바꿔야 된다. 알겠죠? 덤블링 하면 되지 안 돼. 그것도 공간이잖아. 난 그리고 덤블링 못해. 여기서 덤블링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바꾸라. 이건 공간적인 움직임이야. 3차원적인 움직임. 이해되죠? 그럼 속도가 0 되는 순간을 찾아야지. 그럼 속도는 얘를 미분해야지. 미분은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1초하고 3초겠는데 1초 3초 1초 3초 이때 속도가 0이 되네. 근데 그때
각각의 두 점의 위치가 A, B래. 그럼 이제 다시 원래 거에다 집어넣는. 속도 0 되게 해주는 시간 찾았어. 그럼 1초일 때 위치가 어디야? 이 얘기 아니야? 1초일 때 위치가 어디야? 그랬으니까 일단 집어넣는. 이럴 때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10 빼기 6이니까 4의 위치.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이면 이렇게 있어. 그죠? 2초, 3초일 때는 3초 27, 한 사람 보는 게 54, 3분 27, 꽝꽝꽝 0이 있는 거. 4하고 0이 있네. 그죠? 그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4겠네. 이해되죠? 선생님? 이해만 하면 어렵진 않아. 근데 애들이 이제 계속 내가 수직선이야라는 걸 강조하는 게 문제 풀 때 막 자기네 멋대로 그냥 움직이다가 좀 속도가 없고 왜꼭 0이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별 상관 없다고.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너무 쉽고구만.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뜻하는 게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점을 지날 필요 없어. 원점을 지날 필요 없어. 하나만 딱 더 하자. 결백 1번. 직선 궤도를 달리는 세 개만 나와서 직선 궤도를 달리는 직선이 좀 7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니까 이렇게 되는. 그럼 열차가 제동하고 인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런 거리다. 그러면 제동 딱 하는 순간 뭐가 0이 되는 거야?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미분에서 구해봐 어떻게 되니? 0으로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이 바로 멈춰지는 게 아니고 그 미분했더니 몇 초? t가 얼마 나와? 미분해가지고 12, 0.8이죠. 15? 그러면 이게 7초, 15초 동안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속도를 0을 딱 만들어서 그 0을 만들면 그냥 바로 0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속도를 0을 만들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하면서 아예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 거야? 15초 후에 0이 되는 거야. 그럼 15초 동안은 계속 움직인 거야. 그런,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가 있어? 안전거리 확보하자 이런 얘기. 근데 열차가 이렇게 갑자기 멈추고 이러지 못해. 사람도 봐봐요. 사람이 니네 그런 거 있잖아. 미식축구 할 때. 걔네 괴물이잖아. 미식축구 하는 애들이 진짜 괴물이래. 피지컬적으로 그냥 진짜 괴물이래. 근데 그런 괴물들도 못하는 게 뛰다가 순간적으로 막 바꾸는 내가 막 뛰다가 멈추고 바꾼다는 거야. 그럼 애들이 내가 멈출 때 조금 삐져나가야 뛰는데 멈췄다가 바로 뛴다는 거야. 그게 가능해? 그럼 저 되는데요? 이게? 아니 그렇게 뛰는 게 아니야. 겁나게 뛰다가 진짜 최고 전력 질주를 막 하다가 그냥 진짜 속도가 갑자기 0이 빡 돼가지고 움직여버리니까 못 쫓아가는 거야.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한 열차가 한꺼번에 갑자기 팍 멈추면 아마 그리고 팍 멈추면 그 안에 있는 난리 나. 3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0으로 빡 멈췄어. 사람들 어떻게 될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다고? 어? 안전? 그래서 열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어 사실. 멈출 때 그렇게까지 못 멈추니까 위험해서 뭐 이렇게 안전벨트 매일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열차에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멈췄다 생각하면 앞 벽에 붙어 있는 파리처럼 해서 죽을 거야.
위험해요. 위험해. 이거 조심해야지. 자, 오늘 숙제 703번까지. 오늘 숙제는 703번까지.